개노가다 처리 자동화라는 뜻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안녕하세요. 따옥입니다. IT 정보를 리서치하고 컨설팅하는 이 가트너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 해마다 10대 전략 기술 트렌드를 발표를 합니다. 주로 기업 입장에서 장밋빛 전망을 담고 있는데요. 이 2020년에도 10대 기술 트렌드를 발표했습니다. 가트너가 첫 번째로 언급한 기술 트렌드는 하이퍼 오토메이션, 즉 초자동화인데요. 오늘 이 초자동화 이야기를 시작으로 가트너 2020 전략 기술 트렌드 삐딱하게 보기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기존에 이 로봇을 통한 생산 자동화에서 나아가서 머신러닝과 빅데이터, IoT를 결합시킨 개념이 바로 초자동화입니다. 그 대표적인 영역은 이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즉 로보틱 처리 자동화인데요. 로보틱이라는 말이 붙으니까 뭔가 엄청나게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자동으로 반복 작업을 한다는 거죠. 무식하게 말하면은 개 노가다를 한다는 건데요. 이 개 노가다 처리 자동화라는 뜻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무 영역에서 단순 반복되는 이 분야를 자동화하는 기술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모바일 게임 회사가 있다고 치면요. 여기서도 회계 업무가 필요하겠죠. 지출하고 서류 작성하고 영수증 제출하고 회계 처리 요청하고 등등. 이 회계 담당자는 해당 영수증을 보고 어떤 계정에 얼마의 금액이 사용됐나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엑셀이나 회계 프로그램 같은 거 입력을 하겠죠. 그런데 이게 일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무 노가다죠. 이 로보틱 처리 자동화라는 거는 이런 과정을 자동화한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 먼저 OCR 기계, 그러니까 스캐너를 통해서 영수증을 읽습니다. 스캔을 합니다. 그러면 영수증 내역이 쫙 입력이 되겠죠. 물론 이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영수증 크기가 다 다르기도 하고, 영수증 양식도 다르고, 영수증이 구겨져 있을 수도 있고. 이 영수증 스캔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OCR 기계에 영수증을 일일이 다 네모 반듯하게 입력하는 게 잘 안 됩니다. 바로 이때 머신러닝이 필요한 건데요. 여러 영수증 양식을 학습을 시키면은 이게 데이터가 계속 쌓여서 다양한 양식에서 자동으로 이 내용을 추출할 수 있게 학습을 시킨다는 거죠. 나아가서 이제 해당 내역이 어떤 회계 계정과 연결되는지도 학습시킬 수가 있겠죠. 사람을 대신해서 머신러닝을 통해서 그 계정과 내역을 자동으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엑셀을 통해서 자동으로 데이터를 열고 계정 항목에 따라서 자동으로 입력하고 저장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스마트하게 매크로를 짜는 겁니다. 이 매크로라고 들어보셨죠? 한글 같은 프로그램에도 이 매크로 기능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경우에는 윈도우 전체 프로그램을 컨트롤하는 거겠고요. 이렇게 사무 영역에서 반복되는 업무를 로보틱 프로세스라고 하는데요. 이런 업무를 머신러닝 도입해서 매크로를 짜서 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대신하게 하는 게 바로 이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모바일 게임 업체의 회계 업무는 이 자동화가 되겠죠.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 도입이 되면은 회사의 격리 담당자가 필요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출기업이나 무역회사면 어떨까요? 매일 해야 되는 수출입 세관 신고나 아니면은 CMS 업무라든지 입출금,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같은 이 서류 작업에도 이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은행이나 회계 업무에도 도입이 되겠죠. 사용자 데이터와 결합된 초자동화의 또 다른 대표적인 영역은 인텔리전트 비즈니스 프로세스 매니지먼트 수트, 공장이라든지 가게도 좋고요. 패스트푸드점도 포함이 되겠죠. 이런 곳에서 생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짜는 거를 말합니다. 이 제품 생산 관리 시스템인 이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 ERP로 연결된 시스템으로 이 구축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북미 간의 대화가 다 잘 되고 북한이 결국에는 경제 개방을 결정을 해가지고 평양에 맥도날드가 오픈한다고 쳐보죠. 여기서도 장사를 잘 해야 되니까 이 생산 관리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이를테면은 드라이브 스루는 어떻게 설치하고 매대는 어떤 규모로 설치하고 테이블은 몇 개를 어디에 놓고 손님들 동선은 어떻게 구성하고 김일성 김정일 액자는 어디에 걸고 등등 이런 거죠. 일반적으로는 이거를 가게 사장님이나 본사에서 나온 전문가가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이제 생산관리 시스템에 이용자 데이터랑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게 바로 이 인텔리전트 비즈니스 프로세스 매니지먼트입니다. 이거를 AI가 한다는 거죠. 떡볶이집을 차려도 AI가 가게 세팅을 해준다는 겁니다. 공장이라면은 더 직접적인 예가 될 수 있겠죠. 이 분야의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IBM이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IoT, 흔히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죠. 고성능 센서가 결합된 초자동화된 사물 인터넷 영역은 이 디지털 트윈이라고 합니다. 디지털로 쌍둥이를 만든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중국에서 TV에 등장한 인공지능 앵커가 그런 예죠. 인공지능으로 만든 사람이 아닌 시뮬레이션화된 가상 앵커가 뉴스를 보도합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화면상에서 시뮬레이팅 하는 게 아니라 3D 환경에서 사물을 복제하고 사람의 동작을 따라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시뮬레이션을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영화 마션을 보셨나요? 이 화성에 혼자 낙오된 이 맷 데이먼이 개고생을 하면서 감자도 뭐 길러먹고 뭐 버티고 그러다가 뭐 기적적으로 나사랑 통신이 연결이 됩니다. 지구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이 나사에서 로켓 복제품으로 연구를 해서 탈출하는 방법을 알려주는데요. 이런 페어링된 장비들을 디지털 트윈으로 대체를 하면은 비용이 훨씬 절감이 되겠죠. 의료 영역에서도 디지털 트윈이 쓸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 외과 의사들이 수술하기 전에 어떤 장기를 본뜬 도구로 미리 수술 연습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디지털 트윈 기술을 통해서 실제 수술하는 것처럼 시뮬레이션 해줄 수 있으면은 훨씬 연습이 잘 되겠죠. 뭐 그러지 않을까요?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된다고 치죠. 보통은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에 가면은 실제로 도로에서 주행 연습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디지털 트윈 기술이 도입이 되면은 도로에 나갈 필요가 없겠죠.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연습을 하면 되니까. 네, 뭐 어쨌든 초자동화가 나아가는 방향은 확실해 보입니다. 단순 공장 자동화가 아니라 인간의 지적 활동 영역까지 기계가 대체한다는 거고, 그렇게 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겁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의 세계 경제는 저소비 저성장입니다. 인공지능으로 자동화가 계속 진전될수록 기계가 대체할 수 있는 영역이 많아지고 사람은 배제되고 이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거나 더 열악한 일로 대체가 되겠죠. 이 초자동화가 가트너 선정 10대 기술 트렌드 첫 번째 랭크가 된 거는 4차 산업이 그리는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기술 발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평범한 시민의 시선에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가트너 10대 트렌드 시리즈는 계속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따욱이었습니다.